우리 62페이지에 6번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62페이지에 6번. 오늘 11강의 지문 2개 정도 하고 12강의 지문 3개까지 해서 총 7개인가? 1, 2, 3, 4, 5, 6, 7, 8, 8개네요. 오늘 8개인데 그쵸, 우리 한번 8개 정도 나가보도록 합시다. 오늘 생각보다 진도가 좀 빠르긴 한데 질문은 많이 할수록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니까 같이 한번 6번부터 보면,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죠. 퀘스천이 주어져 의문이 있답니다. 근데 어떠한 의문이냐면은 innate도 얘 중요한 단어라서 조금 이따 정리할 거거든. 3번 영광펜 치면 그 타고난 뮤지컬리티 하면 음악성이야. 음악성. 타고난 음악성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 그쵸, 인간의. 그러니까 인간의 타고난 음악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우리는 뭐를 아냐면 모든 일반적인 인간이 인헤리트하면 물려받다. 능력을 물려받는 건 안답니다. 근데 어떠한 능력이냐면은 언어를 배울 능력이죠. 이거를 다시 한번 슬래시를 오른쪽으로 부연 설명하네. 그것은 어쨌든 hardwired도 얘 3번 영광펜. 얘도 타고난이란 뜻이야. 타고난.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타고났대요. 그쵸? 인간의 뇌에. 하지만 whether는 세모로 묶을 수도 있고 네모로 묶을 수도 있는데 but 오른쪽으로 이 whether이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쵸? 이거는 뒤에 문장을 쭉 봐야지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be true of 하면은 그쵸? 무엇에 마찬가지다라는 뜻이죠. 그쵸? 똑같은 것이 음악에도 마찬가지인지 아니든지는, 그러니까 즉 이게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뮤지컬 하면은 그쵸? 음악에 재능이 있는, 형용사로 음악에 재능이 있는, 그러니까 즉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음악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러니까 지금 whether 이 친구 but 오른쪽에 있는 whether이 주어고 동사는 is죠. 명백하지가 않답니다. 부분적으로는. 근데 왜 명백하지가 않냐면 문화라는 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야. 그쵸? 개념에 있어서. 근데 어떠한 개념이냐면은 그쵸? singing, 노래를 부르는 개념에 있어서 그쵸?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인데, 하지만 역접의 접속사니까 중요하죠. 하지만 그쵸? seems unlikely 하면은 얘는 가능성이 낮은 거죠. 가능성이 낮은 것처럼 보인답니다. 근데 어떠한 가능성이냐면 이때 가주어진 주어 모든 인간이 그쵸? 배울 수 있는 건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근데 어떠한 모든 인간이 배울 수 있는 거냐면 모든 인간이 최소한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리듬에 그쵸? 리듬을 비트 맞추고 리듬의 박자를 맞추고 정확하게 리듬의 박자를 맞추고, 그러니까 지금 병렬되는 게 to sing이랑 to beat 그 다음에 and, 그쵸? 인식하는 걸 모든 인간이 배울 수 있는 건 가능성이 낮은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 옛 역접의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최소한 노래는 부르고 정확하게 리듬을 맞추고 그쵸? 단순한 PCS 하면 여기에선 곡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곡을 인지할 수 있는 걸 배울 수 있는 건 그쵸?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역접의 옛 오른쪽이니까 이 unlikely를 그쵸? likely로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답을 유추하지 못했어도 뒤에 계속 읽으면, 근데 모든 인간이 전문적인 proficiency 하면은 그쵸? 능숙함이죠. 능숙함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래요. 여기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그쵸? 전문적인 능숙함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왼쪽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쵸? 글의 문맥상으로 봤을 때 unlikely가 아니라 likely를 써야 되고, 하지만 또 비록 모든 인간이 말하는 건 배울 수 있지, 말하는 걸 배울 수는 있긴 하잖아. 하지만 모든 인간이 그쵸? 위대한 orator하면 별표 단어로 나오죠. 연설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인간의 그 말하는 능력과 노래를 부르는 능력이 기본적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죠. 하지만 말을 한다고 모두 말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그쵸? 음악도 모두 전문가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네. 되냐? 그 세계의 사회들이 다양하거든, 정도에서. 근데 어떠한 정도냐면은 그들이 개인들로 하여금 참여하기를 격려하는 그 정도에서 달라, 음악이.
되냐? 일부 그쵸. 시골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략 똑같이 잘한다고 여겨져 노래를. 그리고 모두가 참여하는 거죠. 음악 만드는데. 근데 어떠한 음악을 만드는 거냐면 그쵸, 행사. 공공 행사에서의 음악을 만드는데 참여를 한대.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죠. 모두가 뭐 노래를 잘한다고 여겨지거나 모든 사람들이 음악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 근데 많은 도시 사회에서 음악적 참여라는 것은 주로 어디로 제한되냐면, 여기서 투가 전치사인 거 조심해라. 그쵸? 라이브 음악을 듣는 것에 제한되거나, 그리고 훨씬 더 많이 레코딩, 그쵸? 녹음 음악을 듣는 데 제한이 된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죠. 라이브 음악 듣는 것도 거의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보통 우리 MP3도 아니죠. 그 유튜브나 멜론 같은 데서 많이 들으니까. 반면에 퍼포먼스, 공연 같은 거는 프로페셔널스, 전문가들에게 그쵸? 남겨진답니다. 되냐? 그래서 음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이고, 여기에 하고 싶은 말은 그쵸? 모든 인간이 기본적인 것은 할 수 있지만 모두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이 innate라는 단어인데, 타고난이라는 단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우리 빨간색으로 써볼까? 타고난이라는 단어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능력을 타고났다고 하거든. 가장 많이 쓰이는 형용사가 natural, 그 다음에 innate, 그 다음에 inborn, 그 다음에 여기에 위에서 두 번째 줄에 hardwired. hardwired 하면은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뭔 말인지 되냐? 그 다음에 inherent, 이러한 단어들이 있고, 그 다음에 후천적인이라는 단어는 그쵸? 후에 배워야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acquired, 습득된 거죠. 혹은 learned, 이러한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선택지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nature versus nurture, 이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선천이냐 후천이냐 이건데, nature 그러니까 본능이죠. 타고난 거나, nurture는 이게 동사로 양육하다라는 뜻이 있어. 양육하다. 그러니까 후천이냐죠 결국엔. 뭔 말인지 nature versus nurture. 그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 성격이라는 게 nature이냐 혹은 nurture, 그쵸? 그 가족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되는 거냐, 이러한 논란이 아직도 그 심리학계랑 뭐 그런 데에서 아직도 답이 나오진 않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모든 건 선천적으로 많이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후천적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은 그쵸,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요즘 들긴 하는데, 선천적인 게 참 중요한 것 같아.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한다.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요즘은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 그 다음 7번 보면은 ABC의 각 네모 안에서 문맥에 맞는 낱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이 지문 읽고서는 너네가 공부를 제대로 했다면 그 지문이 하나 떠올라야 되거든? 그 지문을 떠올릴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그라함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intriguingly, 그쵸, 흥미롭게 way out 하면 원래 원형은 이거죠. 레이아웃 제시했거든. 뭐를 제시했냐면 그의 생각을 제시했어. 서서다이즈 트랩이야. 서서다이즈 트랩. 뭐 한국어로는 투키리데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서서다이즈 트랩에 대해서 그의 그 생각을 제시했거든. 근데 이게 뭔지 모르죠. 동격으로 부연 설명해주죠. 이게 긴장이야. 확립된 힘과 떠오르는 힘 간의 긴장. 그러니까 얘 결국에는 그쵸, 기존 강국이죠. 기존 강국과 떠오르는 힘이니까 신흥 강국 사이의 긴장, 즉 서서다이즈 트랩에 대한 그의 생각을 흥미롭게 제시를 했는데, 어디에서 제시를 했냐면 수필에서 제시를 한 거죠. 그 애틀란틱에 기고한 수필에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는데, 그쵸, 일부로서 여기 세모구나, 파트죠. 서서다이즈 트랩 프로젝트의 파트로서 그 팀이
그 앨리슨의 지시하에 있는 팀이 그쵸? 이그제민 뭐 조사하다 혹은 검토하다 조사했거든? 뭐를 조사했냐면 16개의 케이스를 조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케이스냐면은 그죠? 신흥 강국이 기존 강국에 도전을 하는 그러한 케이스였죠. 그리고 뭐라고 determined 그쵸? determine 하면은 뭐 결정하다라는 뜻 결정하다 알아내다 뭐를 알아냈냐면은 그러한 그쵸 문제 혹은 도전에 cause하면 원인이고 outcome 하면 결과잖아. 여하튼 이것을 알아냈는데 보면 결과가 disturbing 하면은 불안하게 하는 그 결과가 매우 그쵸 불안하게 하는 혹은 충격적이었답니다. 보면 여기에서 또 result 그쵸 이 결과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여기도 그쵸 결과로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되냐? 14개가 그 16개의 케이스 중에 14개가 무엇을 야기했냐면 전쟁을 야기했대. 걱정이 되는 원인 있잖아. 앨리슨에 따르면 걱정이 되는 원인은 뭐냐면 사실이야. 근데 어떠한 사실이냐면 일반적인 사건 있죠. or 즉 다시 말해서 그 평균적인 표준의 위기라는 게 근데 이게 어떠한 표준의 위기냐면은 그렇지 않았으면 그쵸? can be resolved 하면은 해결하다고 worsen 하면 악화시키다잖아. 그렇지 않으면 빈칸에 쓸 그러한 평균적인 표준적인 위기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야기했다는 건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사건 또는 표준적인 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야기한다는 사실이 그쵸? 걱정이 되는 요인이겠죠. 뭔 말인지 되냐? 맥락을 봤을 때 여기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 나왔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쵸? 해결됐을 그러한 위기가 전쟁을 야기한다. 그러니까 이 동그란 괄호 이 뎁부터 빨간색으로 묶은 이 뎁부터 이 지금 여기에서는 약간 그 반대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내용이 이러한 연결어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해결이 된다는 이러한 단어가 나와야 된다. 문맥상. 에센스 앤 스파르타 하면은 아테네죠. 영어로는 에센스.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경우에 구체적인 사례 들어주려고 하나 보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때 얘 강조 구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조 구문. 그것은 바로 뭐다? 더 작은 앨리스 하면 동맹국이거든. 동맹국의 액션스 작용이었답니다. 뭐가? 그들을 끌고 온 것은 그쵸 전쟁으로 끌고 온 것은 여기서 데미 지칭하는 건 에센스랑 스파르타 지칭한다고 보면 되겠죠? 이 데미 지칭하는 건 에센스랑 스파르타 되냐? 이것은 쉽게 발생을 할 수 있답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타이완과 그쵸 일본이 둘 다 가능성을 갖고 있거든. 근데 어떠한 가능성이냐면 미국을 끌어들일 가능성이죠. 전쟁에 그쵸? 근데 누구와의 전쟁이냐면 중국의 전쟁 중국과의 전쟁에 그러니까 타이완과 저패는 지금 스몰 앨리스의 얼라이스인가 앨리스였나 여튼 작은 동맹국의 구체적인 사례라고 보면 된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입장에 있는 게 지금 현 시점으로는 미국과 중국이고 그 작은 동맹국들은 타이완이랑 저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arguably 그쵸? 거의 틀림없이 미국의 빈칸 하면은 지금 앨리스는 그 동맹국이고 에너미스는 적이죠. 동맹국 혹은 적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답니다. 서스다이즈 트랩에서 그 두려움보다 그쵸? 그 신흥 강국에 대한 두려움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적이 아니라 동맹국이죠. 동맹국이 큰 역할을 한다고 지금 여기에 나오잖아. 그것은 바로 작은 동맹국의 그쵸 작용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The Actions of Smaller Allies 이 동그란 거로 아니 이 1번 형광펜 친 게 답의 힌트가 돼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C도 앨리스로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되냐? 그래서 미국의 동맹국도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서스다이즈 트랩에서 그 신흥 강국의 두려움보다 이것은 무엇을 야기할 수 있냐면 상황을 야기할 수가 있거든. 근데 어떠한 상황이냐면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로 되는 상황을 야기를 한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서스다이즈 트랩 escape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지문이 그거잖아요. 결국엔 그 신흥 강국 기존 강국과 신흥 강국이 있는데
얘네에 대한 실질적인 어떠한 진짜 힘의 알력 때문에 전쟁이 난다기보다는 원래는 그냥 별거 아닌 일이어서 풀릴 수 있는 건데 옆에서 부추기는 동맹국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그런 함정을 서서자이즈 트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결국 서서자이즈 트랩에 대한 그러한 개념이 나오는 곳은 일단은 1번 형광펜을 이미 썼으니까 3번 형광펜으로 쓸게요. 그러니까 normal event or standard crisis that can 이러한 거 지금 3번 형광펜으로 친 부분을 그쵸 서서자이즈 트랩에 대한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떠올라야 할 지문이 뭔지 알겠냐? 몇 페이지인지 아는 사람 지금 20초 줄게. 한번 찾아봐. 찾았냐? 또 안 찾고 가만히 있는 수동적인 친구 있을까봐 더 걱정이 되네요. 2021년엔 조금 달라진 모습 기대하는데 그쵸? 몇 페이지야? 그쵸? 31쪽 31쪽에 그 워싱턴 스토리 나오는 그 지문 있잖아. 선생님이 지금 화면으로 그냥 이거 볼게. 그 책 한번 같이 봐봐. 31쪽 보면은 선택지 한번 답이 3번이었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irrationality 비논리성이나 비이성이었잖아. 인간의 갈등의 기본적인 인간 갈등의 원인으로서의 인간의 비이성.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엄청 우린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인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존재라고. 근데 사실 인간이 엄청 비이성적인 존재예요. 사실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막 합리화 시키잖아. 난 이래서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어떠한 합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불확실성에 대한 것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에 갈등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거 7번 질문을 잘 이해 못하는 친구는 이거 생각하면 돼. 만약에 내가 누구랑 친구일까? 이름 그래 함정아랑 친구야. 내가 함정아랑 친구인데 옥년여고에 함정아랑 친구인데 내가 함정아랑 싸웠어. 물론 학생으로서 같은 학생으로서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 둘은 그냥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막 그날 옥년여고 경은이가 나한테 막 카톡을 한 거야. 야 이화야 너 그거 알아? 함정아가 막 네 뒤에서 욕하고 다니더라 정소은이랑. 막 그러한 순간 별거 아닐 수도 있는 일이 동맹국들의 부추김에 의해서 더 커지는 경우. 뭔 말인지 되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전 세계도 뭐 공평하고 평등하고 라고 많이 말하는데 세계의 논리도 여러분 그쵸 인간의 논리 그 동물의 왕국의 논리와 같이 약육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센 놈이 다 결정하고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거죠. 사실상 아직도 세계가 그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친구 없죠? 세상은 불공평해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노력해도 힘들죠. 노력해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뭔가 1등이 되라 이런 말이 아니야. 1등이 되고 뭔가를 성취해라 선생님이 이런 말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항상 너네한테 중시하는 것은 태도를 조금 긍정적이고 일관되게 근면하게 가질 필요가 있고 그렇게 큰 돈이나 좋은 대학, 큰 성공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그쵸 살 수 있어요. 참 그게 힘든 세상이긴 한데 그 SNS 같은 것 때문에 예전에는 우리 동네에 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만 비교하면서 살면 됐는데 요즘 SNS 보면은 거의 뭐 상위 0.1%, 0.0001%의 삶까지 보게 되면서 사람이 자꾸 비교하게 되면서 불행해지는 거거든. 모든 불행은 다 비교로부터 오는 건데, 그 참 SNS가 그런 비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로 난 되게 유해하다고 생각하거든. 전 그래서 SNS를 안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SNS를 안 하는 데 있어서는. SNS는 악이죠. 탈퇴하세요. 트위터,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전부 다 도움이 안 돼. 살면서 일절. 연예인들 그 스캔들 나는 것만 봐도 전부 다 그 SNS에서 입 털다가 다 이미지 망가지잖아. 일반인에게도 그렇게 막 좋을 게 없어요. 내가 봤을 땐 그래. 너무 매여 있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그 기계에.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죠. 보면은 이 지문도 꽤나 재밌고, 이 이집트 관련해서도 지문이 꽤 나와요. 머미피케이션 하면은, 예, 그쵸. 미이라와 하죠. 미이라와. 그, 고대 그 이집트에서 미이라화라는 게 발전이 되었거든. 근데 무엇에 대응하여서 발전이 되었냐면은, 점진적인 변화. 또 나오네. 변화에 대응하여서 발전을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어디에 있어서의 변화냐면은 barrier preferences에서 매장이죠, 매장. 즉 장래 문화, 장래 선호에서의 그쵸. 점진적인 변화에 대응하여서 이렇게 발전이 되었다네. 그쵸. 무엇에 근데 장래냐면은 더 디시즈드 하면은 얘 단어 외웠죠? 그쵸. 고인, 돌아가신 분, 고인의 그쵸. 장래 선호에서의 점진적인 변화에 대응해서 고대 이집트에서의 미이라화가 발전이 되었는데 인공적인 preservation 하면 보존이죠. 인공 보존이라는 게 그러니까 몸에 시체 인공 보존 있잖아. 근데 이게 그쵸. both A and B 동물이든 인간이든 둘 다 그쵸. 실행이 되었답니다. 이집트에서 대략 2686년 before Christ니까 기원전이죠. 기원전 2686년에서 그쵸. 크리스천 에라 하면은 서기죠. 서기의 초기에까지. 그러니까 서기라고 하면 나도 잘 이 날짜에 대한 정확한 그건 모르는데 그 서기 before Christ 뭐 BC 이러한 AD 아노 도민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기독교의 역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0년 기준일로 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일로 지금 2020년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궁금한 사람은 한번 쳐보세요. 그거 서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before Christ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그쵸 2686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관련해서 또 지문이 나올 수 있긴 해서 다음에 한번 시간 날 때 정리해 주는 걸로 할게요. 보면은 그쵸 보면 artificial preservation 맞죠? 이 미이라화라는 단어를 알아야 조금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인공적인 보존 맞잖아. 미이라화라는 게 가장 초기에 이집트인들이 묻혔거든. 그쵸. 모래에 묻혔네. 일반적으로는 foetal 밑에 별표 단어로 나오죠. 태아의 자세로 묻혔답니다.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그 구멍의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였죠. 근데 어떠한 구멍의 사이즈였냐면은 그쵸. 더그는 디그의 지금 과거 분사 형태죠. 디그 더그 파다. 파져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러한 구멍의 사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맞죠? foetal 포지션 하면은 태아의 사이즈면 어떤 사이즈인지 웅크리고 있는 거. reduce도 맞네. 그쵸. 그리고 뜨겁고 건조한 기후라는 게 dehydrate 하면은 그쵸. 수분을 제거하는 거죠. 시체의 수분을 제거했답니다. 그 신체적인 특징 있죠. 시체의 신체적인 특징이라는 게 변형이 되었을까 얘들아? 일단 이거 변형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life-like 실물과 같은 모습 있죠. corpse 그 시체의 실물과 같은 모습이 그쵸 믿음을 지지해줬죠. 4, 5세기의 믿음을 지지해줬대. 보면은 이것의 실물과 같은 모습이 그쵸 4, 5세기에 대한 믿음을 지지해줬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 신체적인 특징 시체의 신체적인 특징이라는 건 altered 변형 이렇게 원형이 alter이잖아. 얘는 변형하다고. 변형이 되는 게 아니라 유지되는 거니까 그쵸. retained 쓰시면 되죠. retained. 얘가 틀렸네 3번이. 되냐? 이 노란색 친 부분에서 유추하면은 변형이 되는 게 아니라 그쵸. 유지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retained 보이냐? 유지되는 거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barrier practice 하면 장래 관행이죠. 장래 관행. 그 장래의 그 관행이라는 게 더 sophisticated 정교해짐에 따라서 근데 무엇과 함께 그쵸 elaborate 정교한 tombs 하면은 그쵸 얘 무덤이죠. 정교한 무덤 그리고 monument 하면은 기념비죠. 기념비와 함께 그쵸 죽은 이에 대한 기념비와 함께
그쵸. 더 정교해짐에 따라서 그 더 디시즈도 얘 아까 나왔죠? 위에서 두 번째 줄 each diseased 동의어 고인의 신체라는 게 더 이상은 묻히지 않았던 거죠. desert sand 그 사막의 모래에 묻히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위에서 그 네 번째 줄 보면은 그 묻혔다고 했잖아. 초기에 이집트인들은 사막에 묻혔다고 했잖아. 죽은 후에. 여기 보이냐? 근데 점점 그 정교해짐에 따라서 사막의 모래에 묻히지 않게 됐다고 하네. 봐봐. 하지만 믿음. 근데 어떠한 믿음은 사후세계와 리버스 하면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환생이죠. 환생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펀더멘털 중요했거든. 이집트인들의 장래 문화에는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그 미이라와라는 게 그쵸 발달하게 된 거죠. 뭐 하기 위해서? artificial 인공적으로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쵸? 근데 뭐에 대한 in readiness for 하면 무엇에 대한 그쵸 준비로. 근데 무엇에 대한 준비로 이렇게 보존이 되었냐면 journey 여행에 대한 준비인 거죠. underworld 그쵸? 저승에 대한 준비로 그리고 그쵸 오시리스에 의해서 그쵸 심판을 받기 위해. 보면 얘들아 여기에서 and to be judged랑 지금 병렬되는 건 조심해라. 얘다 in readiness for가 문맥상으로 구조상으로만 보면 안 되고 문맥상으로 구분을 해야 되고 왜 얘랑 병렬이 되냐면 봐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얘 뭐 전치사 구라고 하기도 하는데 얘 전치사 구라고 하기도 하는데 얘 부사구라고도 하잖아.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구. 그 도치될 때 한번 생각해봐. 도치되는 경우가 첫 번째는 부정어구가 문드러 나왔을 때고 두 번째는 장소 방향의 부사구죠. 근데 거기서 여러 번 설명했잖아. 부사구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뭔 말인지 돼?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to be judged by 오시리스라고 해서 오시리스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려고. 얘도 얘 지금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잖아.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촌스럽게 이 구조만 보고 얘랑 병렬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뭔 말인지 돼? 그러니까 모든 걸 해석을 통해서 어디가 병렬되는지를 유추할 수 있으셔야 돼요. 되냐? 그래서 보면은 역시나 그 첫 번째 줄이 주제문이죠. 점진적인 변화. 그 이집트 문화에서 장래에서의 점진적인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네. 역시나 변화에 대한 내용이잖아. 처음에는 모래에 묻었다가 나중에는 모래에 묻지 않고 모래에 묻지 않게 되었다. 뭐 그 정교한 무덤이나 기념비 같은 것을 세우게 된 거죠. 그게 뭐 그거겠죠. 그 뭐야 피라미드. 모든 사람이 피라미드에 묻히진 않았겠지만 뭔 말인지 되냐? 보면은 이 오시리스라는 이분이 그 우리나라에서 염라대왕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 같죠? 한번 볼까? 오시리스. 오. 아, 이거 많이 본 것 같죠? 이거 이집트에 많이 그려져 있는 분 아니니? 그쵸? 오시리스. 그죠? 지옥, 그 기독교에서 지옥이나 이런 오시리스나 염라대왕 있잖아. 혹시 그거 봤어? 신과 함께? 그런 사후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믿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성악설을 믿는다고 해야 될까? 근데 인간이 난 선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인간은 매우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지 현생에서 조금 더 선하게 삽니다. 물론 그러한 종교나 사후세계에 대한 그 심판을 받는다는 두려움 없이도 그쵸?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선하게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저는 요즘 뉴스 같은 거 보면 진짜 무섭죠. 진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나는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악해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악행을 저질러 왔지만 그 매체의 발달로 좀 더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 것뿐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거 봤을 때는 정말 그러한 종교나 사후세계에 대한 심판을 받는 믿음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지금
그 11강에 그 2번이랑 4번을 할 건데 왜 하냐면 어려워요. 이게 참 그 지칭 문제가 원래 웃으면서 푸는 그러한 문제였는데 2번이랑 4번 그 66이랑 67페이지 2번이랑 4번 같은 경우에는 웃으면서 풀 수 없는 문제죠.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같이 한번 풀 거고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스킬도 알려줄 겁니다. 내신에서도 뭐 한 문제씩 출제가 되죠, 간혹. 보면은 일단은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별표 2개. 왜냐면 이게 이런 걸 소설체라고 하거든? 소설체인데 이 소설체의 특징이 뭐냐면 소설체가 니네가 되게 안 읽어봐가지고 해석하기가 어렵고 특징이 분사구문이 더럽게 많아. 분사구문이 많아. 되게 많아. 그래가지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잘 보자. 봐봐. 직접 인용으로 시작하고 있죠. 보면 너 가든 좋아하니 미스 덴비야 라고 그쵸. 일단 담비라는 사람이 나왔죠. 덴비라는 사람이 나오고 샤롯데가 그쵸 부드럽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쵸 그녀의 목소리는 노멀된 그쵸 노멀된 하면 뭐 only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오직 그쵸 dry whisper 해서 dry 하면 원래는 건조한 거잖아. 즉 무뚝뚝하고 감정이 없는 거죠. 감정이 없는 그러한 whisper 속삭임이었대요. 이게 분사고문이다. 하지만 그쵸 여기에서 her voice라는 거에서 her은 누구야? 그쵸 spoke softly 샤롯데 spoke softly니까 여기에서 지금 her이 지칭하는 거는 그쵸 샤롯데겠죠? 그러니까 her은 세모 되냐? 하지만 사라 동그라미겠죠? 사라는 그쵸 어떠한 어려움도 없었답니다. 그쵸 샤롯데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보통 스펠링으로 써도 괜찮거든. 스펠링으로 써도 괜찮은데 보통 인물이 2명 정도 나오잖아. 처음에 나오는 애를 동그라미, 두 번째 나오는 애를 세모로 해요. 왜냐고? 그리기가 빠르고 쉽거든. 뭐 네모 그리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동그라미랑 세모로 표시를 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스펠링으로 쓰는 게 뭐 편한 친구들은 스펠링으로 쓰세요. 액센트, 그 어조라는 게 액센트가 어조라는 뜻도 있는데 사투리라는 뜻도 있는 거 알죠? 얘도 빈출인 거 알지? 3번 영광펜 쳐놔라 액센트. 근데 기억나죠 이거? 단어 기억나죠? 그 사투리에 따라서 집에 뭐 그 스타일에도 각 지역마다 특징이 있다라는 그런 글이 있었잖아. 그 39번이 모의고사 지문 19년도. 기억나죠? 그 캡틴 무슨 선장 그거. 그 사투리라는 게 was more noticeable 더 눈에 더 띄었답니다. 근데 언제보다? 그쵸 그것이 그쵸 통화에서 그랬었던 것보다 yes라고 그녀가 대답을 했대요. 그쵸 thin 희미한 스마일과 함께 여기서 지금 물어본 게 샤롯데니까는 그쵸 대답한 거는 그쵸 담비겠죠. 사라 뭐 덴비 사란지 사라 덴비인지 하여튼 이 사람이 똑같은 지금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 걸 알아야지 좀 풀기가 수월했을 텐데 뭔 말인지 되냐? 보면 I like it very much 나 너무 좋은데요 라고 지금 대답한 사람은 사라겠죠? 샤롯데가 그쵸 appreciately 고맙다는 듯이 그쵸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쵸 그녀는 여기서 그녀는 뭐 샤롯데겠죠. 이거 기억나? 새로 시작하는 문장의 주어가 대명사인데 잘 모를 때는 바로 왼쪽에 있는 문장의 주어 그대로 끌고 오면 된다고 했다. 그녀는 문을 그쵸 pull open the door 문을 열었답니다. 문을 열어 제꼈대요. 그리고 그쵸 손짓을 한 거죠. 그쵸 with her hand 그녀의 손을 갖고 with her도 여기서 뭐 샤롯데겠죠. 되냐? Please when you come in 너 들어오지 않을래? 라고 샤롯데가 또 얘기한 거죠. 스마일이 instantly 즉시 사라졌답니다. 둘이 사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죠? 사라는 그쵸 allowed 허락한 거죠. 샤롯데가 그쵸 길을 안내하도록 그쵸 허용을 했답니다. 일단 안에 들어가자 그쵸 그녀는 was 즉각적으로 끌리게 된 거죠. artful 하면은 솜씨 좋은 단어 외우고 왔죠? 솜씨 좋은 블라인드 혼합에 fine decoration 하면은 멋진 장식에 솜씨 있는 혼합에 끌렸답니다. 여기서 쉬는 지금 사라겠죠? 샤롯데가 지금 문 열어준 거잖아. 그쵸?
그쵸? 근데 어디에 있는? 그러한 사적인 공간에 있는 집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엄청 큰 저택인 것 같죠? 거기에서 한 곳에 문을 여니까는 그쵸? 예술작품? 혹은 예술작품이 아니라 fine decoration, 멋진 그러한 장식으로 가득 찬 공간이 열렸나 본데? 그것은 정원 같았답니다. 근데 어떠한 정원이냐면 field부터 다시 분사구문이죠. 단순함과 컬러풀, 다채로움으로 가득 찬 정원이었답니다. 그쵸? 그리고 마치 전주인처럼. 이것도 역시나 분사구문이라고 그녀가 생각했대요. 그녀는 살아겠죠? 되냐? 각각이 furniture, 그 가구의 각각이 그것의 rightful place, 제자리를 채우고 있었답니다. with pride, 당당함을 갖고. 그러니까 뭔가 그곳에 예술작품 되게 잘 꾸며져 있는 방인가 봐. 페인팅. 근데 어디에 있는 그림이냐면 벽에 있는 페인팅이라는 게 역시나 분사구문이죠. 모든 것들이 명백하게 명작이었는데 걸작이었는데 each unique, 각각이 독특했답니다. 그녀는 인식했대. 여기서 she도 그쵸 살아겠죠. few celebrated name, 몇 명의 유명한 이름을 인지를 했는데 그리고 그것은 멘트다. 멘트라고 읽는다. 멘트야. 촌스럽게 어디 가서 민트라고 읽지 말고. 그리고 그것은 그 컬렉션, 수집품이 그쵸? 여러 해에 걸쳐서 많아졌다는 걸 의미를 했답니다. 되냐?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요? 그쵸? 답은 2번이네요. 보면은 지금 1번, 3번, 5번은 전부 다 사라를 지칭하는 건데 이 위에서 네 번째 줄을 쉬만 샤롯대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답을 일단 2번으로 고르시면 되고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여러 번 읽어야지 이해할 수 있고 한 번에 푼 친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는 꼭 여러 번 읽어보고 이거 단어 아까 내가 얼라인지 엘리인지 헷갈린다고 했는데 그거 하나 확인하고 가자. 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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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라이네요. 친구들 엘리 아니고 엘라이다. 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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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라이 동맹국 되니? 엘라이네요. 엘라이 절대 우리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 다음에 이거 4번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합시다. 4번 지문으로 넘어가서 밑줄 칠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보면 프러시안도 엄청 자주 나오는 국가예요. 그냥 눈에 익혀두세요. 프러시안 그 인명여고 부교재 지문에서 그 시계줄 왕 기억나? 시계줄로 막 병사에게 막 잘난 척 했었던? 거기에서도 아마 그 왕 이름이 프러시안 왕일걸? 여하튼 프러시안 왕인 이 윌햄이라는 사람이 1세네. 윌햄 1세가 conventional man, 평범한 남자였대요. 그리고 특히 clever, 똑똑하거나 insightful, 통찰력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his minister 하면 수상이죠. 수상의 정반대. 그러니까 수상이 엄청 똑똑했나 보네. 즉 비스마르크와 정반대인데 그는 싫어했답니다. 대부분을 비스마르크가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는 방식을 싫어했대. 그러니까 멍청하니까 똑똑한 신하가 싫은 거겠죠. 뭔 말인지 해야 돼? 여기서 희는 그 비스마르크니까 우리 동그라미를 할까요? 동그라미? 윌햄이 먼저 나왔으니까 윌햄을 동그라미로 하고 비스마르크는 세모로 합시다. 위에서 두 번 이렇게 세모. 하지만 어떠한 수준에서 그쵸? 일정 수준에서 왕은 인식을 했대요. 뭐를 인식을 했냐면 왕은 동그라미죠? 그쵸? 그와 그의 다이너스티 하면 왕국이 비스마르크를 필요로 한다는 걸 인식을 했답니다. 비록 윌햄이 한 번은 mildly, 그쵸? 가볍게, 그쵸? 뭐 했을지라도, 불평을 했을지라도. 지금 여기 이분도에 걸리는 주어는 얘다. 힘들다. 근데 뭐가 힘드냐면은, 그쵸? under him, 그의 밑에서 카이즐 하면 별표 단어로 나오죠. 황제로서, 그쵸? 황제가 되는 것이 힘들다. 여기서 힘은 비스마르크 가리키는 거겠죠? 카이저는 지금 이 왕이니까는. 되냐? 지금 1번이랑 2번은 다 비스마르크네. 그러니까 지금 세모가로는 여기서 끊기면 되죠. 그러니까 얘 지금 보면 풍자인 거 알아? 풍자 반어법이야. 그러니까 보통
비스마르크 밑에서 왕을 노릇을 하는 거 아니잖아. 비스마르크가 왕 밑에서 노릇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마치 비스마르크가 왕인 것처럼 너무 똑똑하고 그러니까 지금 풍자를 하는 거죠. 아 진짜 이화 선생님 뭔 말인지 이해되지? 아 진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홍로빈 밑에서 선생님 하기 힘들다 약간 이런 느낌? 뭔 말인지 되냐? 그냥 그때그때 떠오르는 학생 이름 얘기하는 거니까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루비나. 알지 무슨 말인지? 여튼 since 그 모널크 하면은 그쵸 황제나 군주 별표 단어로 나오죠. 황제가 그쵸 final say 하면은 얘 그 단어장에 나오잖아.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최종 결정권이죠. 결정권, 최종 결정권.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무엇에 대해서? foreign, 외교 그리고 defense, 국방 정책에 대해서 그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긴 해. 그 왕이라는 사람이 모널크. 그리고 정부가 오직 응답하거든. 힘, 왕이죠. 그에게만 응답하긴 하거든. Not the other way around. 그 반대가 아니라. 그렇긴 한데 비스마르크는 그쵸 오직 있기 때문에 비스마르크 즉 수상이죠.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이 수상은 오직 윌햄이라는 이름의 하에서만 exert 큰 통치권을 exert도 얘 중요하다. 발휘하다죠.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국내와 domestic 하면 얘 국내이라는 뜻이 있어. 국내와 해외의 affairs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비스마르크 미니스터 비스마르크가 지금 수상이잖아. 프러시안 왕국에. 얘가 아무리 잘나도 결국에는 왕 윌햄. 지금 왕이 여러 가지로 표현돼서 니네가 헷갈릴 수 있는데 모나르크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보면은 카이저 아까 그 카이저라고도 표현이 돼서 헷갈릴 수 있는데 다 똑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두 남자의 관계라는 게 뭐로 특징 지어지냐면 그 끔찍한 아르규먼트 그 논쟁으로 특징이 지어지거든. 비스마르크는 그쵸 calm down 내려오곤 했던 거죠. severe 심각한 두통 그리고 fit 하면 발작이란 뜻이 있어요. 발작 그 vomiting 하면은 그 구토거든. 구토의 발작과 함께 내려오곤 했답니다. 그리고는 주장하는 거죠. He was dying. 그가 죽고 있다고.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너무 왕이 멍청하니까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진짜 머리 아프고 구토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는 빈번하게 위협하곤 했답니다. resign, 자기가 사퇴하겠다고. 역시나 비스마르크죠. 결국에 항상 윌햄이었대요. 이 투 여기도 강조 구문이네. 그것은 항상 윌햄이었답니다. 어떠한 사람이 백다운 하면 뒤로 물러서서 굽히는 거니까 즉 주장을 굽히는 사람은.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서 아 비스마르크가 그 사퇴하는 거를 생각하면 진짜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쵸? 그러니까 윌햄도 그 비스마르크가 똑똑한지 알아.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이 맞는 게 맞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가 왕이고 너무 똑똑하면 재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그럴 때마다 막 비스마르크가 나 수상 안 한다 수상 안 한다 할 때마다 아 왜 그래 네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좀 달래면서 가는 거죠. 여하튼 상급자가 멍청하면 힘들어요. 어디에서든. 그쵸? 근데 참 뭐 어쩔 수 없죠. 가끔씩 그 윌햄이 그쵸 썼답니다. 그쵸? 힘. 윌햄이 누구한테 썼겠어? 비스마르크에게 썼겠죠. 그쵸? After one sin. 한 소동 후에. 그쵸? It is my greatest happiness에서 나의 가장 큰 행복이다. 뭐 하는 게? 너와 사는 게. 그리고 완전히 너와 동의한다. 라고 왕이 쓰는 거죠. 이제 이 비스마르크에게. 뭔 말인지 되냐? 아 진짜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너랑 해도 너무 좋아. 이렇게 쓰면은 어쩔 수 없이 또 비스마르크는 뭐 일하고 이런 거죠. 지금 표시한 거 보면은 그쵸? 1번, 2번, 그쵸? 4번, 5번은 지금 비스마르크를 지칭해서 세모인데 3번만 왕인 걸 알 수 있죠. 뭔 말인지 되냐? 답을 3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쉽지 않아요. 단어도 꽤 괜찮은 단어가 많이 나오죠. 뭐 monarch, kaiser 이러한 단어, exert, great control 이러한 단어 다 갖고 가라고. 이거 언제 배워? 이거 너무
너무 좋은 단어야. domestic and foreign affair. 이거 국내 문제, 해외 이런 단어 다 갖고 가야지. 그러니까 문제를 맞히고 틀리고 자시고 이러한 단어를 전부 다 갖고 가셔야 돼요. 이거 언제 나올지 몰라. 또 final say. 이러한 단어 전부 다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구조 파악도 쉽지 않고 이 문제도 만만한 문제는 아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수업했던 거 필기인데 진짜 많이 그 발전하지 않았니? 요즘은 필기 잘하는데 예전엔 진짜 필기 더럽게 못했어. 그러니까 필기를 엉망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게 아이패드를 사용한 초창기에 수업했던 거라 그래. 그러니까 쓰는 게 아직 익숙해지가 않은 거죠. 우리 1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1월 20일? 1월 20일 무슨 날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죠? 1월 20일이 내가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1월 20일이 아이패드 첫 수업일. 그러니까 그때는 선생님이 체력이 안 좋은 거 둘째, 체력이 안 좋기도 한데 무릎이랑 발목 이런 게 되게 약해. 관절이 약해가지고 다쳐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오래 서서 수업을 못해. 근데 예전엔 빔 띄워놓고 화이트보드에다가 필기하면서 했잖아. 근데 그게 특강을 하면서 건강이 많이 악화가 됐거든.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는 강의를 진짜 못하겠다 생각을 해서 대안으로 생각한 게 아이패드였는데 그때 진짜 힘들었죠. 아마 남동생이 많이 도와줘서 괜찮지. 그때 남동생 아니었으면 정말 많이 힘들었을 거야. 남동생이 막 그거 중고 미개봉 새 제품도 구해주기도 하고 막 연결하고 이런 것도 많이 도와줬거든. 물론 지금 코 시국이 되면서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아이패드가 거의 필수템이 됐죠. 이거 아니었으면 진짜 어떻게 강의했을지 막막하기도 한데 여하튼 1, 2, 3번 남았는데 쉬워요. 빈칸 문제치고 매우 쉬운 세 문제이기 때문에 빠르게 하고 수업 끝내보도록 합시다. 너는 그쵸? 빈칸 문제죠. 빈칸. 너는 눈치챘을지도 모른답니다.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스키마에 있어서. 근데 어떤 스키마냐면 그들이 그쵸?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스키마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평가를 할 때 스키마라고 하면은 얘도 자주 나오는데 뒤에서도 몇 번 나올 텐데 얘 그냥 생각의 틀 혹은 기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 교수들은 종종 be concerned with 하면 무엇에 관심이 있다 혹은 신경 쓰다란 말이죠.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은 누군가가 스마트한지 안 한지에 관심이 있고 세일즈 매니저는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누군가가 persuasive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관련된 사람들은 누군가가 카리스마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심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치는 이 부분에는 그쵸? all concerned with이 전부 다 생략됐다고 보면 된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2번 형광펜으로 친 되냐? 이러한 그쵸 사례들이 설명을 하듯이 그 평가자의 역할 또는 그 맥락 있잖아. 근데 어떠한 맥락이냐면 지금 A or B잖아. 얘가 지금 A잖아. A or B니까는 수일치는 이 B에 맞춰야 된다. 주어. 그래서 지금 동사가 is가 나온 거야. 어떠한 맥락이 이게 아니구나. 동사가 어디 있어? influence 쓰죠? 지금 S 붙은 되냐? 근데 어떠한 맥락이냐면은 target person 그쵸? 대상 인물이 그쵸? encountered 마주치게 되는 그런 맥락이라는 게 종종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어떠한 특징 혹은 스키마가 사용될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평가자라는 건 위에서 나온 걸로 보면은 교수나 세일즈 매니저 혹은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 평가자의 역할이나 또는 맥락이야. 근데 어떠한 맥락이냐면 그 타겟 퍼슨. 그러니까 교수의 입장에서는 학생들, 세일즈 매니저의 입장에서는 그쵸 그 세일즈 판매원 자기가 그 고용하는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연습생 이러한 타겟 대상이 마주치게 되는 그런 맥락 그러니까 그 하는 일이겠죠 결국에는
그러한 것에 따라서 어떠한 특징 또는 스키마가 사용될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하지만 가끔씩 스키마라는 게 단순히 이 빈칸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네. 만약에 사람이 특정한 스키마를 빈번하게 사용하잖아? 그럼 그것이 chronically, 만성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accessible, 이용이 가능해지고 그러므로 뭐 할 가능성이 있는 거야?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더 빈번하게. 그러니까 빈번하게 사용될수록 더 만성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사용될 가능성이 그쵸 높다고 했으니까는 그쵸 그럼 빈번함과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네. 그러니까 답을 몇 번으로? 2번. 그쵸? 1번은 직업인데 지금 벗이라는 이 역접이 나왔으니까 이거 위쪽으로는 직업이 맞지. 근데 이 벗 뒤쪽으로는 직업이 아니라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습관 혹은 스테이터스 하면은 지위죠, 지위. 지위, evaluation 하면 평가고 surrounding 하면은 그쵸 환경이죠. 빈번하게 활성화되는 그 스키마라는 게 기능을 한답니다. 그 최근에 활성화된 것처럼 기능을 한다고 하네. 그러니까 빈번하게 사용되면 최근에 활성화된 스키마처럼 기능을 하니까 뭐 결국엔 하는 말이 자주 사용된다는 거겠죠. 그것에 고조된 accessibility, 그 이용 가능성이라는 게 그 가능성을 증가시키거든. 근데 어떠한 가능성이냐면 그것이 적용될 가능성을 높인답니다. 근데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거냐면은 그쵸 새로운 스티뮬러스 하면 자극을 이해하는 데 적용될 가능성을 높인답니다. 그러니까 빈번하게 사용되면 계속해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뭔 말이 되냐? 그래서 답을 2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키마가 사용되는 그 경우는 그 직업에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다르고 사용 빈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그러한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면 얘 별표 2개인데 왜 별표 2개냐면 너무 자주 나오는 토픽이라 그랬거든. 이거와 관련된 지문이 뒤에서도 2개 정도 더 나오고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21년도 그 수능 특강에도 나올 가능성이 거의 100%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모든 사람들이 그 게임을 보러 가는 건 아니거든. 그 일부에게는 그 컨테스트, 그 경기라는 게 단지 그 환경을 제공한답니다. 그리고 기회를. 근데 뭐 할 기회냐면은 그쵸? 우리의 모티브, 우리의 동기의 표현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뿐인데 그 빈칸이라는 게 근데 어떠한 빈칸이냐면 그 크라우드 너무 중요해. 3번 영광펜. 군중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단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중을 그냥 크라우드 군중이라고 외우지 말고 군중이라고 하면 어떠한 일정한 목표 혹은 목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군집대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군중 그 자체에 의해서 제공되는 빈칸이라는 게 이유를 암시하거든. 근데 어떠한 이유냐면 그 사람들이 참석하는 그러한 이유를 암시한다는데 이거 바로 그 점이 그쵸 elaborated 서술이 된답니다. 이 윌리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책에 근데 이게 출판된 거죠 1908년에.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그쵸 그의 주장을 develop 전개한 거죠. 그쵸 뭐에 대한 주장이냐면은 그쵸 그리게리어스 별표 단어 그 존재에 대한 그의 주장을 그쵸 전개한 거죠. 근데 어떠한 존재냐면은 남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인간의 본능에 대한 존재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인간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야. 이거를 갖고 오면은 지금 위에서 2번째 줄 그러니까 군중 그 자체에 의해서 제공되는 무엇일까? 소셜 컨택트, 사회적 접촉이겠죠. 인간은 다른 사람이랑 어울리기 좋아한다니까. 이 별표 단어, 그리게리어스라는 별표 단어에서 유추해도 되고. 다이렉트 서포트 하면은 뭐 직접적인 지지고 체인 리액션 선택지 3번 하고 있다. 선택지 3번에 체인 리액션 하면 연쇄 반응이고. peer pressure 얘도 엄청 중요한 단어죠. 또래 압박이라고 해서 친구들이 하면 뭔가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 컬렉티브 위즈덤도 중요하다. 와 이거 선택지 너무 중요한데? 그쵸? 얘 공동의 지혜라고 해서 그쵸?
그 사람들이 많이 혼자보다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결정이 그쵸 더 지혜롭다는 의견인데 모의고사에서는 이 컬렉티브 위즈덤에 대해서 긍정일 때도 있고 부정일 때도 있어요. 되냐? 그 다음 그 의문은 근데 어떠한 의문이냐면 그가 제시했던 그러한 의문 있잖아. 그 세기의 전환기에 또 나오죠? 더 천오봉 전환기. 확실히 컨빙실리 설득력 있게 얘 argues for 하면 무엇을 지지하다거든. 지지하다고 얘 for를 against로 바꾸잖아. argues against 하면은 얘 반대하다라는 뜻이 돼요. 되냐? 설득력 있게 관점을 지지하거든.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라는 그러한 관점을 지지한답니다. 여기서도 다 유추해도 되겠다. 사회적 동물. 근데 그때 얘기했던 거 기억나? 소셜이라는 게 즉 집단 생활을 하는 이라는 뜻이 있어. 소셜. 그러니까 그 사회 시스템이라기보다는 몰려다니기 좋아한다는 거죠. 괄호. 하지만 추가적으로 이름 붙이는 거 있죠. 그 관찰된 행동을 뭐로써 이름 붙이는 게 본능이라고 이름 붙이는 건 그냥 tautology. 유의어 반복을 만들어낼 뿐이야. 근데 어떠한 유의어 반복이냐면은 어떠한 것도 더하지 않는 유의어 반복이죠. 우리의 이해. 그러니까 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그게 본능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이해를 더한다기보단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야. 새로울 게 없다는 거죠. 맥더겔이라는 사람이 그의 readers, 저자에게 물어봤거든. What portion, 얼마나 많은 비율, 10,000, 만 명의 witness 하면은 얘 목격자라는 뜻이 있죠. 일단 목격자랑 여기선 관중. 만 명의 관중 있죠. 축구 경기에 만 명의 관중 중에 얼마나 많은 portion, 비율이 서 있겠냐. 1시간이나 그 이상. 어디에서? 비바람에. 만약에 각 사람들이 그쵸 고립이 되어 있다면 군중의 나머지와 그리고 본다면 오직 선수만.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경기 하러 갔는데 막 비 오고 막 바람 부는 거야. 근데 군중이랑 다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고립이 돼 있어. 그럼 누가 거기에서 1시간 이상을 서 있겠냐고.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인 거죠. 안 서 있겠죠. 우리는 추측하겠죠. very few, 극소수라고 추측할 것이랍니다. 1908년엔. 그러니까 이게 1908년에 이 맥더겔이라는 사람이 한 말인가 보네. fewer, 더 적겠죠. today, 오늘날은.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이 대답을 보고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위에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축구 경기라도 보지 않겠구나를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노란색 친 부분에서 유추하셔서 답을 1번으로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문이 쉽고 어렵고랑은 상관없이 여기에 있는 단어가 너무 좋다. gregarious 하면은 1번은 남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즉 소셜이랑 동의하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gregarious animal이라고 하면은 떼지어 사는. 그러니까 막 그 개미, 벌, 오리 같은 애들도 막 떼지어서 살잖아. 그러니까 떼지어서 사는 친구들의 특성을 gregarious라고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모의고사나 내신에서도 충분히 단어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2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쉬웠지만 빈출되고 단어의 뜻도 너무 좋았다. 지금 강의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원테이크, 그 엑소의 으르렁처럼 원테이크로 지금 찍을 수 있겠는데 잘하면. 3번 보면은 3번도 꽤 괜찮아요. 지문. 일단 선택지부터 볼까? relaxed는 뭐 긴장을 푼 거고. 베스킨에 중독됐어. 베스킨 먹고 싶네. flexible 하면 융통성 있는 이죠. 융통성 있는 거 융통 있는이 아닌데 융통성 있는이고, 그 다음에 신체적 특징으로는 유연한 거죠. 성격은 융통성이 있는 거고. aroused 하면은 그쵸, 각성한. 그 다음에 confident 하면은 확신하는. 그 다음에 absent-minded 하면은 멍해 있는. 텅 빈 거니까 멍해 있는. absent. 그 다음에 3번 보면 wild죠. wild가 아니라 널리 퍼진 믿음이 있답니다. 얘들아, 보통 널리 퍼진 믿음이라고 하면 얘 역시나 통념이잖아. 보통 이러한 통념이랑은 널리 퍼진 믿음. 이거 틀린 말이겠는데? 이게 틀렸다고 얘기하려고 이 글이 썼겠는데? 딱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읽어야 될 그러한 센스가 필요하다 이제는. 어떠한 일반적인 그러한 널리 퍼진 믿음이냐면 창의력이라는 게 베스트는 지금 where의 최상급이죠. 가장 잘 발휘가 된다는 믿음이죠. 그 내적 평화, stillness 하면 얘 고요함이죠. 고요함 그리고 calmness, 평온함을 통해서 발휘가 된다는 그러한 널리 퍼진 믿음이 있는데 내 동료 중에 한 명이 convinced, 확신하고 있었거든. 그녀 자신의 창의력인 글쓰기라는 게 최고라고. 그쵸? 그녀가 어떠한 distraction, 주의를 살만하게 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조용히 sip, 그쵸? 안 나오네? 그쵸? 이 sip 하면은 음료를 조금씩 마시다라는 뜻이 있다. 그거 홀짝홀짝 마시는 거 있죠? 조용히 음료를 마시면서, 티를 마시면서 평화로운 그러한 상황에서. 하지만 벌써부터 반전 포인트네. 그 몇 달 후에 그러한 랭귀드 별표 단어 나른한 글쓰기에 몇 달 후에 그녀는 어떠한 것도 만들어내지 못한 거죠. 그녀가 자랑스러워하는. 근데 shortly thereafter 그 직후에 그녀의 첫 번째 아기가 탄생을 했고 그녀의 스케줄이 went from 길고 open 아무 일도 없는 거죠. 한가하고 평화롭고 unstructured 구조화되지 않은 날에서 from A to B죠? 보이냐? tightly, 그쵸? 빈틈없이 orchestrate 하면은 짜다, 편성하다. 짜다, 편성하다. 그쵸? tightly 그 빈틈없이 짜여진 1분 단위의 슬롯 하면 시간대로 바뀐 거죠. 되냐? From A to B. 그러니까 어떻게 생활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A에서 B의 상태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punctuated부터는 다시 분사구문. 그쵸? punctuate 간간히 끼어들게 되면서 그쵸? extreme. 그쵸? 매우 격한 활동에 의해 결과가 뭐냐? 애기 낳았으니까 엄청 바빠졌겠죠. 그녀는 prolifically 다장면에서 productive 생산적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글을 갑자기 많이 쓰게 된 거죠. 그녀의 언어에 따르면 그녀는 wired, 그쵸? 긴장된 상태였대요. 방식 있죠? 그녀가 나한테 언급한 방식은 뭐냐면 I have 90 minutes when Sam's napping. 샘이 근데 애긴가 본데? I run to the computer and write like crazy. 미친 듯이 쓰는 거죠. I'm totally focused. 와, 나 완전 집중해 있잖아. 여기에서 지금 얘 지금 주어가 이시거든. 이 turns out that 이 정도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역시나 소설체니까 뭐라고 밝혀졌냐면 나의 동료가 onto something, be onto something 하면 무엇을 알아내다. 뭔가를 알아낸 것처럼 알아낸 것으로 밝혀졌답니다. 사실 더 나은 거야. 빈칸하는 게. 그쵸? 창의적으로 생각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각성한 게 더 낫다는 거죠. 피스풀한 것보다. 뭔 말인지 되냐? 역시나 however에서 큰 반전 포인트가 있고 역시나 widespread belief 이 통념에서는 벗어나려고 하는 글을 쓴 것으로 알 수 있네요.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할 때 여유롭게 하지 말고 항상 그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특히나 지금 메가 올패스나 그 이투스 그거 20만원, 60만원씩, 70만원씩 내고 끄는 친구들은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아마 힘들 거다. 이거 사실 영상 수업 선생님이랑 하는 것도 선생님이 검사를 하니까 니네가 어쩔 수 없이 그거 하는 거지. 뭔 말인지 되냐? 시간을 항상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